네,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중동 전쟁 상황,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란 전쟁이 31일째 한 달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과 직간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꽤 조기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 극도로 협상을 잘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오늘 오후에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직간접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간접 협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간접 협상은 파키스탄에서 하기로 했는데 파키스탄 외교부에서는 우리는 지금 협상을 중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아직 협상이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접 협상은 아직 안 된 것 같고 그런 직접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잘 되고 있다라는 뜻인지 저도 정확히는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이 몇 척이나 통과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유조선 10척이 통과한 데 이어서 20척 통항이 허용됐다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물밑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상으로서 갈리바프 국회의장 얘기를 한두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선박이 지나가는 걸 허용하게끔 할 만한 그럴 만한 세력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실세이기는 하거든요. 이 사람이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이라서 굉장히 혁명수비대 내에 컨트롤 파워도 있고 동시에 뭐 테헤란 시장도 지내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사람이라서 만약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면 가장 떠올릴 만한 후보자는 이 갈리바프 국회의장일 텐데 또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안 하고 있다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겉에서 이렇게 뭐 지켜보는 저희로서는 어떤 게 진실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 갈리바프 의장이랑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 선박 20척을 이란이 보내주기로 합의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혹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가 싶고요. 이게 그거 네, 예, 일수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게 과연 미국을 위한 것인가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내에 소위 말하는 전시에 이란을 대표하는 세력이 한 3가지 서로 다른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뭐 아락치 외교부 장관, 그다음 페제시킨 대통령,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공식적인 얼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두 번째가 정말 지금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혁명수비대. 그런데 이제 이 혁명수비대는 지금 수뇌부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 엊그저께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담당했던 뭐 해군 참모총장이 죽고, 그다음에 혁수대 대변인도 죽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세력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나 하루가 다르게 이제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세력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말 실세인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갈리바프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이 혁수대도 혁명수비대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약간 오락가락한 것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파키스탄 배가 지나갈 수도 있고. 인도 배도 우리가 허용을 해줄 수도 있고 중국은 당연하고 태국 배도 허용시켜줄 수 있고 그다음에 튀르키예 배도 뭐 허용시켜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고 있어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어느 나라의 이익에 복무하는 건지는 정확히는 지금으로서는 좀 알기가 어렵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전쟁 상황인 걸 감안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재국을 통한 메시지만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다 이렇게 엇갈리는 메시지들, 뭐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뭐 전형적인 전략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사실은 나랑만 얘기하면서 잘 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뭐 크고 아름다운 함대가 계속 움직여서 지금 뭐 공수부대와 해병이 도착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게 양면 트랙,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갈리바프 의장 같은 경우는 정말 만약에 트럼프와 직접 협상을 하고 있다면 사실 이거는 이제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이게 뭐 배신의 사인으로 읽혀질 수 있어서 몸은 뭐 조심해야 될 거는 확실할 겁니다.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15가지를 이란에 요구했는데 그 대부분을 이란에서 받아줬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는 저는 약간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란 내에 이제 트럼프가 직접 협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갈리바프 의장 같은 경우는 실용주의자라 하더라도 그 15가지 조건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이라서 실용주의자보다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개혁 성향인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제3의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15가지를 그렇게 지금 바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석유에 대해서 그동안 뭐 야욕이라고 할 만한 메시지 딱히 없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좀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베네수엘라 언급을 하면서 석유 이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생각나는 게 하르그 섬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르그 섬을 장악할까요? 하르그 섬을 장악하겠다라는 말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르그 섬이 이란의 정말 그러니까 질 좋은 원유 수출의 이제 핵심 기지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그러니까 군사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르그 섬을 뭐 점령하겠다는 말을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르그 섬 주변 해안가에 우리가 기뢰를 이미 설치해놨다, 못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르그 섬이 이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서도 조금 더 위쪽에 있어서. 예. 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고 꽤나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주변에 있는 혁명수비대가 뭐 드론을 쏠 수도 있고요,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뭐 그 작전이 뭐 시작도 못하고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게 좀 위험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갈리바프 이란 의장도 이렇게 얘기했죠. 미군이 지상에 들어오는 순간 불태워서 영원히 응징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하르그 섬 말고 호르무즈 방어선 7개 섬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고 저도 그게 훨씬 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르그 섬은 우선 그러니까 거리도 꽤 되고 가는 도중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말씀하신 그 7개 섬들은 호르무즈 해협 쪽에 훨씬 더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섬들, 작은 섬들에 이제 해병대나 공수부대가 이제 상륙작전을 벌여서 그 섬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소위 갇혀 있는 여러 이제 선박들이 있잖아요. 그 선박들을 미군이 그러니까 호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뭐 하루에 한두 척씩 미군 주도로, 미 해군 주도로, 미 해병대 공수부대 주도로 거기에 있는 선박을 좀 유도해서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좀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령과 주도는 또 완전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단시간 그 섬을 장악해서 점령할 수는 있겠지만은 긴 시간 그 섬을 가져가려면 부담이 클 텐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지상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정확한 의미에서 지상군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란 본토가 이 한반도의 4배, 남한의 8배인데 굉장히 큰 땅덩어리라서 본토에 뭐 이렇게 지상군 투입하는 거는 아예 생각을 못할 테고요. 그 섬들도 주둔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석유 자원 뭐 욕심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선은 가장 중요한 무슨 해법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는 그 배들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바깥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 섬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점령을 해서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그 다음 목표가 이제 뭐 하르그 섬을 뭐 점령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란 원유를 이렇게 장악하거나 그럴 것일 것 같고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미 국방부가 수주간에 걸친 지상작전을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지금 최대 17,000명 규모의 지상군이 이란 그 인근에 집결할 거라 이런 관측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중동 내 이란뿐만 아니라 여러 중동 내 미군 규모가 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미군 당국자가 밝히기도 했는데 이 인력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능성은 높죠. 가능성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미 이란 뭐 옆에 7천 명의 해병대와 뭐 공수부대가 뭐 작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그 이란의 이 중부에 있는 핵시설에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우라늄을 반출할 뭐 계획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군사 계획이 뭐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은 따를 것이기 때문에 하르그 섬 말고 우선 주변에 있는 작은 7섬을 먼저 상륙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미국이 이 섬들을 점령한다고 치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 중동 국가들과 같이 나눠서 관리하는 방안 그 부분도 고려가 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그 섬들이 그러니까 이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항상 그 섬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군이 그 섬 중에 뭐 7개인데 뭐 몇 개 내지는 1개라도 점령을 한다면 지금 사우디랑 UAE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란이 미국이랑 협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후 배상금을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란에게 배상금을 요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우디랑 UAE가 무슨 뭐 민간 시설, 상업 시설, 에너지 시설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춰봐서 그 섬의 무슨 그 권리를 뭐 UAE와 사우디에게 같이 논의하자. 라는 발상도 뭐 아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스타바 하메네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잖아요. 3번째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또 이번에도 뭐 육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모스타바가 사망했거나 매우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행방불명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모스타바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란 시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모습을 드러내서 지금 전시에 어쨌든 뭐 결집력을 굉장히 촉구를 하고 뭐 결속력을 과시해도 부족할 판인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서 문제는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라크에 감사를 표시한 이유는 이 이란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리 세력, 지금 미국이 이란더러 절대로 대리 세력 지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대리 세력들에게 우리와 함께 성전에 참여해라, 봉기에 나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헤즈볼라만 처음에 조금 이렇게 응답을 하고 후티 반군도 하지 않았고 하마스도 하지 않았고 뭐 시리아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대리 세력들이 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이라크가 조금 있다가 이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들이 이제 그 부름에 화답을 하면서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거나, 그러니까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에 이제 막 드론을 쏘고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뭐 늦게나마 표시를 한 것 같지만, 육성도 못 내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참 의아한 일이기는 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뭐 간접적이 됐든 직접적이 됐든 협상을 진행하려면은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지시 하달, 뭐 명령 이런 게 없으면은
밑에서 뭐 외교장관이 말하든 뭐 의회 의장이 말하든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행방불명됐거나 상태가 매우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협상 뭐 메시지를 받는 이란 내 지도자급은 누가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내에서 최종 결정자는 최고 종교 지도자인 지금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맞거든요. 근데 하메네이가 아무런 뭐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는 다 보이는 거고 그런 하메네이를 앞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혁명 수비대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중간에 이제 하메네이를 약간 조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혁명 수비대가 정통성이 없다, 정당성이 없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계속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트럼프와 협상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정통성을 계속 부여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지난 28일 그제죠. 지금 전쟁 개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뒤여서 오늘 또 이스라엘 남부 도시에 드론 2발을 발사를 했거든요. 지금 한 달 만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참 이란 달래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이란이 굉장히 이렇게 초조해하면서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대리 세력들이요, 빨리 같이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했는데 초창기에 헤즈볼라밖에 대답을 안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혁명수비대 내에서는 계속 너희 기다려라.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후티 반군도 곧 봉기할 거다라고 했는데 계속 안 하다가 정말 그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우선 첫째, 후티 반군이 지금 소위 화력이 굉장히 약간 저하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도 후티 반군이 홍해 앞에 소위 말하는 이 이 해상 안보를 계속 위협을 하고 있었거든요. 항행의 자유를 위협을 하고 있어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1기 행정부가 이제 초기이고 하니 우리의 이런 뭐 이렇게 의사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단독으로 가서 한 2달 동안 후티 반군을 계속 폭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타격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달 후에 후티 반군이 뭐 거의 항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미국 배는 건드리지 않겠다. 다만 우리는 이스라엘 배는 계속 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지금 후티 반군의 화력이나 그런 뭐 능력이 굉장히 많이 추락한 상태였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뭐 전쟁에 참여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배후에는 아마 이란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지금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궁지에 몰렸다. 당장 도와다오. 라는 뭐 부름에 대답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별로 그렇게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후티 반군이 홍해를 이렇게 막는 일은 조금 더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낮게 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는 미군에 더해서 유럽, 나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랑 UAE까지 참전할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티 반군한테는 그런 상황이 이제 뭐 생존의 위협과 직결되는 것이라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실제로 참전 선언을 했지만은 홍해 공격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그곳을 건드리게 되면 얼마나 큰 후과가 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사우디의 경우 뭐 1,200km, 1,300km에 달하는 호르무즈에서 홍해를 연결하는 송유관 네네. 그것이 만약에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중동 전체로 전쟁이 확산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후티 반군으로부터 그 송유관 공격을 받았을 경우 사우디는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사우디랑 UAE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들이 정말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해서 지금 참고 있으니 이란과 대리 세력은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그냥 뭐 빈말은 아니라는 것을 후티 반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그 양부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을 공격할 그럴 계획은 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란과 협상이 극도로 잘 되고 있다고 밝힌 반면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는 부쉐르 원전까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뭐 대학도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초조해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벤스 부통령도 우리 곧 빠져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미국 국내 청중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였겠죠. 우리 곧 전쟁 끝난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 그러니까 달래기용 얘기를 하니 이스라엘로서는 미국이야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반미 반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란과 계속 가까이에서 뭐 있어야 하니 자신들은 최대한 더 무력화를 시키고 싶은 그런 조급함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의회에서도 지금 국방비를 늘린 예산안이 통과됐잖아요. 68조 원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지금 레바논에서도 작전 지역을 늘려가지고 심지어 이스라엘 국경을 북쪽으로 넓히겠다는 그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수준 아닙니까? 건드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쟁 동안 이제 이스라엘군이 미국과의 뭐 이렇게 유기적인 협의 없이 첫 번째 테헤란에 있는 석유 시설을 한번 공격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스파르스 가스전도 공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뭐 국내 정치를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보수 정당이 지금 그렇게 인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항상 이렇게 지지도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해보면 30% 내외지만 이번 전쟁을 개시할 때 시민들이 이 전쟁 지지한다라고 응답했던 퍼센트가 80%였고요. 지금도 60%이거든요. 여전히 그렇습니까? 한 달이 됐는데. 네네. 어허.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들 생각으로는 미국이 이제 셀프 승리를 선언하고 빠져버리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 이란의 핵시설이나 탄도미사일 시설이나 대리 세력을 지원하는 그러한 의도를 더 지금의 수준으로 더 무력화를 못할 텐데 그러기 전에 미국이 전쟁을 끝내거나 떠나기 전에 빨리 우리는 최대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강박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쉐르 원전의 경우에 이란 남부 그 페르시아만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에 이 지역 전체가 다 지금 큰 피해가 가는 건데 게다가 또 레바논 남부까지 점령을 하겠다고 하고 다른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의 이런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규탄을 할 나라들이 있다면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바레인. 그런데 지금 이 나라들이 이란으로부터 이 소위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은 상태라 민간 상업 에너지 시설까지 공격을 받은 상태라 그 공격만 없었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규탄을 했을 텐데 지금은 약간 자제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그러니까 자국들에게 너무나 예상을 뛰어넘는 공격을 하고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다들 신경이 몰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친 트럼프계로 분류되는 그레이엄 목사에게 받은 편지를 공개했거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성서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 편지 지금 계속해서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협상은 요원하고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언급한 편지를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워낙에 뭐 국내외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으니 그렇지 않다. 나는 이런 도덕적인 정당성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마가 지지층 내에서는 그렇게 이탈
목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건지는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이 보수 기독교층들을 상대로 한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이름을 또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말실수를 하기도 했고 네네. 지금 뉴욕 포스트는 이 호르무즈 해협 이름을 뭐 트럼프 해협이나 아메리카 해협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도 됐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 일부러 실수인 척하면서 발언한 모습을 봤는데요. 뭐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둘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얘기를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뭐 성격의 인물들이다 하면서 사실상의 이란 정권 교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권 교체라 함은 전쟁 초기에는 목표로 삼았지만은 중간에 좀 흐지부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이 얘기 꺼낸 건 왜일까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전쟁이 자기가 계획했던 만큼 빠르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거는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뭐 우리는 정권 교체까지는 노리지 않았고 그거는 이란 시민들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생각보다 조금씩 늦어지는 이 전쟁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정권 교체도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보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권 교체를 이끌 만한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이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그룹을 딱 이렇게 지칭을 하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지금 전쟁을 계속 이렇게 굉장히 파편적이지만 열심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혁명 수비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핵을 당장 핵 개발을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 60% 농축을 했던 이 우라늄을 당장 반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IAEA에서 사찰이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야 되고 이런 굉장히 강도 높은 조건을 이제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우리 그러면 NPT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뭐 우려했던 부분.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 전쟁이 정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란이 제2의 북한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시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오히려 이제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